자, 32회는 이때는 그 문제 양이 좀 길었어요. 26페이지나 됐기 때문에 문제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 이런 건 없었는데 빨리 그 자료들을 컨트롤해서 빨리 가격들을 맞춰내야 되는 그런 시험이었다는 거. 그나마 1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전형적인 문제여가지고 빨리 풀려면 풀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또 녹록지는 않았다. 한번 그 사례가 워낙 많았거든요. 거래 사례도 그랬고 뭐 임대 사례도 좀 그 고칠 게 좀 있었고 하니까 뭐 문제를 보면서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3방식 문제죠.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일반 거래 목적의 시가를 찾는 문제인데 당연히 원가법, 일괄 거래 사례, 일괄 수익, 그 다음에 시상가액 조정. 이때 토지는 뭐 당연히 공시지가 기준법 거래사례 비교법을 하는데 예전 문제에 그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만 나와 있어가지고 거래사례 비교법을 하느냐 마느냐로 이제 말 많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아예 딱 주어졌고 건물은 원가법이다. 그래서 한번 보면 본건에 대해서 나오면 시장가치고 기준 시점 주어졌고 그다음에 용의주지 용도지역이 일반 상업지역 이용사항이 업무용 주의 환경은 일반 업무지대에 있고 광대로변에 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갈게요. 건물은 지하 4층에서 지상 10층인데 3급수. 그리고 아까 기준 시점이 2021년 8월 7일이었죠? 16년도에 지역 승인 사용 승인 됐네요. 허가일은 고려할 거 없고 사용 승인일이 16년도니까 5년 경과했고 얘는 또 증축이 있네. 9층 10층. 9층, 10층 증축은 3년 경과했죠? 요거 이런 거 이제 놓치면 안 되죠. 근데 건물은 지하는 950제곱미터, 지상은 1000제곱미터네요. 그리고 지하는 주차장하고 기계실이기 때문에 위생설비하고 냉난방 설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대 설비 보정 단가에서 요게 빠지는 거겠죠? 요거 체크해 주시고 이제 토지 그 토지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가면 용도지역, 용의주지에 그다음에 이용상황 뭐 괜찮고 주의환경 후면상가지대는 곤란하겠죠? 후면상가지대니까 이제 그 도로 전면 도로도 다르고 그래서 B를 골라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 비교치 사례 자료 용도지역 틀리죠? 그 다음에 이용상황은 다 업무용이네요. 그 다음 주의환경 보시면은 가마는 후면상가지대 가하고 많은 후면상가지대고 요런 세 개가 있는데 아까 기준 시점이 21년 8월 7일이었잖아요. 감측에서 거래 사례를 쓸 때는 도시지역은 3년이네. 강행은 아닙니다만 물론 예외 사유도 예외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 3년 이내니까 18년 8월 7일 이전이라면 시적 격차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두 개 남는데 두 개는 사실 뭐 광대로변이고 둘 다 가격도 거의 비슷해요. 뭘 쓰나 사실은 가격에는 큰 차이가 없을 텐데 본건이 시가참조 목적이었거든요. 시가참고. 그러니까 얘는 배제하는 게 좋겠다. 결국 나를 쓰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밖의 요인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토지만의 거래 사례와 일괄 거래 사례를 찾는 거죠. 배제하고 나면 남는 게 그 두 개가 되겠죠. 이용 상황이 틀리네요. 이용 상황이 다르죠. 이거는 배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사례를 찾을 때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그 토지 건물이 같이 거래됐는데 조만간 신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선배님들 중에는 이거를 토지만의 거래 사례를 보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게 또 타당하고 그때 이제 그 여기가 딱 이 경우인데 업무 시설을 신축했고 근데 이제 철거비를 사실 보정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철거비를 감안하지 않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니까 요거를 이제 쓰면 되겠다. 이게 이제 토지의 거래 사례.
그 다음에 요거는 극매됐네요. 사정 보정을 하기 어렵겠죠? 얼만큼 극매되는지 모르니까. 이것도 배제. 그 다음에 후면상가지대래요. 이것도 배제. 이거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일반 상업지역, 업무용, 일반 업무지대, 용의주 다 됐고, 그 다음에 광대로변에 위치하고, 그 사용 승인일도 거의 비슷하고, 연면적도 크게 차이 없고, 부대 설비도 비슷하니까 요거를 일괄 거래 사례로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일반 상업지역 업무용으로 일반 업무지대에 위치하는데 구분 소유 건물로 매수 후 개별 분양 예정이다. 구분 소유 건물로서 매수한다. 자, 이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똑같이 물리적으로 완벽히 똑같이 건물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하나는 통건물이고 그래서 가격을 1이라고 해볼게. 하나는 가격 1이랑 이렇게 된다고 치면 그 또 하나는 구분 건물에서 1부터 12까지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1부터 12까지 더하면 1이 나올까요? 같을까요? 이게 보통은 얘가 크다고 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그러면 참 답하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구분 등기를 하는 데에 조금 수고가 들잖아요. 그 수고가 이제 반영이 되어 있다거나 또 하나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또 갖춰져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또 갖춰져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구분 건물이 아니라면 통건물이라면 이거 뭐 예를 들면 얘가 100억이라고 치면 얘는 10개 오니까 하나에 1억, 10억이 좀 안 될 거 아니야. 9억쯤 될 거 아니에요. 수요자가 높을 거 아니에요. 수요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높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구분 건물이 좀 더 높다고 봐요. 이게 문제를 그냥 배제한다는 걸 알면은 그냥 되긴 하는데 그냥 이런 게 나왔을 때 한 번씩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가치 형성의 유인이 다르기 때문에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배제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 업무용, 그 다음에 일반 업무지대 다 맞는데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정 개입이죠. 이것도 배제. 그러면 다 나왔죠. 그 일괄 거래사를 쓰고 토지 거래사를 쓰고 이렇게 쓰면 돼요. 요거 그냥 요거는 얘로 나누는 거고 얘는 얘로 나누는 거죠. 이런 거 저는 실수 사실 좀 많이 했어가지고 이런 거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고 아까 표준 단가는 3급수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부대 설비 보정에서 지하는 그 위생하고 난방이 빠지니까 요 세 개 이게 지하죠. 지하에 근데 얘는 지상 지하 다 한다.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하고 잔가율 없고 만년가가 하고 그다음에 집가 변동률은 잘 하실 수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일괄 거래. 그리고 이거 얼마 전에 나왔던 시험에 그거 있었잖아요. 그 4개 분기 있으면 그걸 이제 평균 내는 그런 문제가 한번 나왔잖아요. 그거는 사실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1.0042 하면은 이제 1년치 나오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자본 수익률은 또 이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시점 수정. 그 다음에 소득 수익률은 환원율. 투자 수익률은 할인율. 이런 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되죠. 이제 하도 많이 해가지고 벌써 이 제가 문제 풀이한 지 몇 개 안 됐는데도 한 네다섯 번 한 것 같아. 몇 번 안 됐는데도 한 세네 번 한 것 같아요. 세네 번.
건축비 지수는 보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고, 개별 요인은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뭐 이런 거는 헷갈리지 않게 잘 이게 찾아가서 하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건 일괄 거래사례의 개별 요인. 뭐 별거 없죠? 뭐 19.05, 1.02 하면 된다. 네, 여기까지 하면 일괄 거래 사례까지 된 거예요. 이제 수익 환원법 가는 거죠. 자, 수익 환원법 하려면은 본건의 임대료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본건의 임대료를 이제 본건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표준적 임대료를 할 것이냐. 근데 여기를 보면은 일부 공실이나 아니면 저가 임대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나머지 부분을 보면은 1층도 47,000원 선이고 보증금도 10배로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2층 이상도 35,000원 선으로 비슷해요. 같지 사실은. 그러면은 본건이나 표준적 임대료나 같으니까 뭘 써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관리비가 문제인데요. 얘는 12,000원인데 얘 14,000원이잖아요. 그럼 뭘 쓰는 게 맞느냐 라고 하면 사실 둘 다 맞다고 봐요, 저는. 뭐 인근의 표준적 임대료를 썼다 라고 해서 잘못된 거 아니고, 본건이 표준적인 임대료, 표준적인 관리비보다 낮으면, 본건이 표준적인 관리비보다 낮으면 그만큼 가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가치가 반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본건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 12,000원인데 얘만 14,000원으로 하는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죠. 설마. 하여튼 그것만 맞춰주면은 뭘 써도 상관은 없다. 뭐 보증금 아까 그 10% 수준이니까 10배, 10배. 그 다음에 운용이율 있고요. 공실률 있고요. 관리비 수입 이런 거 줬는데, 자, 요게 그때는 스터디 문제도 이게 많이 나왔었어요. 렌트 프리. 아마 코로나 시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렌트 프리가 많이 시중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임대료를 안 받는 1개월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건 이제 눈치껏 다 할 수 있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는 그 관리비는 렌트 프리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요거 유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공실률 감소를 위한 유인책으로 임대 시장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제가 답을 다 알고서는 이제 하는 얘기지만, 수익가가 좀 낮게 나오거든요. 뭐 수익가가 좀 낮게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12달의 수익보다 11달의 수익이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NOI를 구했으니까 이제 환원율을 구해야겠죠? 환원율은 일단 시장수주법, 요소구성법, 뭐 실무에서는 시조투일부지만 시조투일부, 근데 실무기준서는 시장출법, 요소구성법,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 유효총수익 승수법인가?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발표되는 환원율, 이렇게 있다. 그 중에 이제 시장추출법이 원칙.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장추출법을 이제 사례를 한 5개 줬죠. 그러면은 어느 사례를 쓸 것이냐? 뭐 만약에 여러 개 있다면은 그걸 각각 구해가지고 그걸 평균 낸다든지 뭐 이렇게 어느 걸 선정하는 건데, 여기서는 일단은 몇 개 있는지부터 보는 건데, 법사 가격이 1,800억이었는데 1,500억에 낙찰이 됐대요. 그럼 이게 과연 시장 가치냐? 여긴 이제 유치권 행사 대중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낙찰 받기 전에 유치권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물어줘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우리 지난번에 그 명도 비용 했던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가격으로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면은 R이 정확히 나오겠어요? 요거는 이제 배제한다. 그리고 여기는 저가임대예요. 그럼 얼마큼이 정상인지 알기 어렵죠? 이게 배제.
3번은 2인의 공유지분.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공유지분은 사전계획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요거는 괜찮고요. 요 용도지역이 두 개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배제. 환원율은 백분율로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하래요. 그러니까 뭐 2점 아니 4.2 뭐 이런 식으로 구하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거는 뭐 그냥 쓰면 되고 뭐 그다음에 뭐 특별할 거 없어요. 그냥 뭐 그런 항상 늘 하던 그런 것들. 거래 사례 적용 비교법은 연면적 기준으로 한다. 제가 아까 뭐 다 표시해 드렸고 여기까지 봤을 때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이제 바로 그 답안으로 볼게요. 자, 복합부동산에 대한 시가참고 목적이고 귀제시일인 감칙구조 이항, 그 다음에 5조의 시장가치, 6조의 현황평가, 7조의 개별평가 이렇게 다 쓰는데 이 개별평가가 원칙인데 12조에 따라서 11조의 다른 방식에 속하는 평가 방법으로 시장가액을 검토하여 최종평가액을 결정한다. 전형적인 문제죠. 그 다음에 물음일은 개별평가하는데 토지평가는 공시지가기준법 14조 여기 뭐 특별할 게 없었어요. 그냥 뭐 선정했던 표준지에다가 시점 수정 잘 해주시고 뭐 개별도 잘 해주시면 되고 여기 이제 또 여러 개 있었잖아요. 벌써 지금 숫자가 다른 게 3개니까 이런 것도 이제 틀리지 않게 정확히 자료가 여러 개 있을 때 그걸 딱 컨트롤하는 그런 걸 요구하는 시험이었다. 평가 사례는 또 다 정했었고 여기는 이제 뭐 다행히 대등했기 때문에 할 거 없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금액 여기서도 아까 그 철거를 전제로 한 걸 토지만의 거래 사례로 모아서 사례 2를 하고 그 다음에 배제 사유 써주시고 저는 이제 거래 사례 같은 거 나오면 미리 이렇게 단가 이렇게 내놓는다. 그래서 시점 수정하시고 쭉 하시면 이게 또 똑같이 나와요. 뭐 일부러 이렇게 똑같이 줬겠지. 고민할 게 없다. 통상적으로 이제 5%를 많은 평가사님들이 요거를 넘냐 마냐로 하는 것 같고 조금 빡빡하게 하시는 분들이 3%. 이건 그냥 시험하고 관계없이 우리 업계에서 이렇게 보통은 그 정도로 하시더라 라는 거. 그래서 1500제곱미터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건물은 3개 부분으로 나눠야 되죠. 그 지하 부분은 그게 달랐잖아요. 그 부대 설비 보정 단가가 달랐고 그 다음에 지상 부분은 기존 부분이 있고 증축 부분이 있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위생과 냉난방이 여기 빠졌죠. 그래서 이 제조도랑 서로 다르고 그 나머지 뭐 여기 내용연수의 감가 수정은 똑같고 950인 거 까먹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증축 부분은 이거 다 할 줄 아시죠? 잔조원에다가 경과가 전체 그 내용 연수가 되는 거 거기에 잔존하는 거 그래서 다 더하면은 1141억 억 단위로 그 반올림 하라고 했으니까요. 일괄 거래 사례도 이 자본 수익률 쓰셔야 된다는 거. 이거 지난번에도 그 말씀드렸지만 1.0046 이걸 다 곱하는 거지 이걸 평균 내는 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환원율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또 이제 문제가 지난번처럼 잘못 나와버리면 그때 이제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눈치껏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 이 정도 환원율은 이 정도 시점 수정치는 나올 게 아닌데 그러면 이제 평균으로 가시면 되고 이것도 뭐 똑같이 나왔다. 여기도 뭐 제가 설명해 드릴 게 없어요. 배점도 제일 작은 물음이었죠. 물론 시상가액 조정 빼고요. 그 다음에 일괄수익환원법 여기서는 저는 임대 현황이 표준적 임대 현황하고 유사하니까 내 것 임대 현황을 적용하겠다. 다만 그 저가 임차 중인 거는 표준적 수준으로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임대 관행을 고려해서 렌트 프리를 적용하겠다 했을 때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대료는 11개월을 곱해줘야 되지만
관리비는 12개월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1층하고 2층하고 달랐죠? 그래서 2층 이상부터는 뭐 이렇게 단가 내서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다 하시면 되고, 저는 여기서 이 실수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실수한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분들도 혹시 뭐 이렇게 실수할까봐, 그리고 또 그런 실수가 있다면은 항상 그걸 기억해야 되거든요. 나는 여기서 항상 이 실수를 많이 했다라는 거. 관리비에서 보면은 1200제곱, 1200이란다. 12,000원에다가 그게 층당 연면적이거든요. 그걸 10층까지 있으니까 곱하는데, 저는 이 12개월을 너무 자주 빼먹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면서도 하도 틀려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자꾸 틀리는 게 있으면 그거를 나오면 딱 그 긴장부터 해야 돼. 아, 내가 이걸 틀리면 안 된다. 뭐 이게 아닌 다른 것들을 이제 보통 자기들이 항상 실수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하시면 된다는 거. 환원율은 직접 환원법을 쓰는데 시장 추출법을 실무 기준에 따라 쓴다. 저는 뭐 이런 말 쓰는 걸 좋아합니다. 뭐 내 처리 방침이기도 하지만 또 이게 실무 기준에 이게 원칙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살짝은 어필하는 거니까 나 알고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유치권 안 된다고 했고, 장기임차 안 된다고 했고, 용도지역사 안 된다고 했고, 그래서 이거 하나로 얘의 이게 이제 EGI가 되겠죠. 이게 NOI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NOI 된다. OE가 될 것이고, NOI 구하고 그거를 환원율을 해보면은 4.2%라. 그걸 이제 내 걸 하면 되죠. 내 거를 4.2로 환원해보면은 1031억. 아까 우리는 1141억인데 얘만 1031억.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지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죠. 일단은 저는 이런 게 신한가액 조정 나오면 무조건 유용성과 한계를 씁니다. 이 전형적인 멘트 3개 달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7조에 따른 게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합리성이 인정된다. 그러니까는 그냥 7조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 수익환원법이 이제 악화된 이유, 아니 수익환원법이 낮게 나온 이유도 쓴 거죠. 렌트프리라든지 임대시장이 악화됐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낮게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개별평가액으로 냈는데, 요거를 조정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예를 들면 1141 곱하기 0.4, 1141 곱하기 0.4 플러스 1031이었나? 곱하기 0.2, 뭐 이런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얘랑 비중이 다른 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하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얘보다 높아야 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나. 얘가 높다?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뭐 뜬금없이 뭐 다른 가격을 낸다. 글쎄요. 하여튼 이렇게 가중평균을 하던 7조로 하던 상관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1번은 끝.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특별히 논점되는 건 없어요. 그냥 그 수많은 자료를 빠르게 컨트롤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게 이 1번 문제의 내용이었고, 그러기에는 그 자료가 어느 정도 좀 있는 편이었다. 참고하시고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